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강사님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육군 삼사관학교 교수로 역임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셨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그다음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한문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신한국 운동복무 추진본부의 한문 강사로도 또 나갔습니다. 한문에 대단히 조예가 넘친 분이고 그래서 문학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인이면서 수필가로 활동을 하는 김종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받습니다. 작년 7월달에 본회에도 한번 강의를 맡아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문 고사성어 등으로 해가지고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되실 겁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분한 소개를 받은 김종환입니다.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작년에 1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2시 한 10분쯤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늦게 마쳐서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12시 끝냈습니다. 문화대지 킴이 이 모임은 대구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면 문화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자로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알면 친밀감이 있습니까? 기분 나쁠 때 친밀감이 있죠. 한자를 알면 알수록 친근감이 있다는 것, 비석이 있다. 거기에 어떤 분의 모셔도 그 비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정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가서 또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그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더 친근감을 느끼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자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1970년 1월 1일부터 한자 교육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자 교육을 없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 국어사전에서 발호 속에 한자가 있는 이상은 한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국어에다가 발호 속에 한자를 넣었겠어요? 같은 음을 가진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사전에 한 12개가 나옵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한자가 없이는 절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를 안 쓰고 있어요. 1970년 1월 1일부터 한자 교육을 없애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1972년 8월 17일 상용 한자 1800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900자, 고등학교 때 900자를 가르쳐서 1800자를 가르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교육부, 문교부 선정 상용 한자 1800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들어가면 한문 시간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한문 시간, 한문 시험 문제지를 제가 몇 개를 받아봤어요. 근데 한자 쓰는 문제가 없어. 줄긋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단어? 하늘이 어떤 글자냐? 하늘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한자 교육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문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다는 겁니다. 한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한문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문 교육 봉사를 한 10여 년 이상, 한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터득을 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명심보감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얼마 전부터는 대덕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또 한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한자 한문을 아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향교에 가서 한문을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앉아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공부한 그대로, 공부한 그 방식대로 앉아가지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지를 않아. 한문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쓰지를 않아요. 한수를 안 합니다. 제가 향교에 가서 몰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시간, 그게 우연인지 몰라도 2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10자를 채 안 되고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자를 채 안 되는데 그것도 필순이 틀리고 쓰다가 모르니까 보고 쓰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한자 교육이고 한문 교육입니까? 저는 참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한자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 있느냐? 부수에서 출발합니다. 한자 부수 214자를 제대로 가르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부수가 중요하냐? 부수 잘 아십니까? 예, 오펜을 찾을 때, 예, 제일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왼쪽에 있으면 변, 오른쪽에 있으면 방, 위에 있으면 머리, 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밑에 있으면 다리, 또 둘러싸고 있으면 요, 또 드리워져 있으면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은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와서는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부수가 꼭 그 자리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위에 있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하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자 공부는 정말 제대로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배우시면 정말 재미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국민정음 창제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한글날이라고 하죠. 자. 이것이 언제부터 후민정음이 한글로 둔갑했느냐? 1928년입니다. 한글. 1928년부터 한글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날로서 기념을 했습니다. 세종 임금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래요. 세종 세종 어제 훈민정음. 왜 한글날로 했느냐? 이 한글 보급을 한 분이 누구냐면 주시경, 한인샘 주시경이라는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저는 이분이 일제하에 한글 보급을 한 그 공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글날이라고 정한 것은 정말로 역적질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한인샘 주시경의 글입니다. 이 한글이란 말.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그리 가고 있어요. 왜 한글이라 했을까? 두 글도 아니고 세 글도 아니고 바로 한인샘 주시경의 글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날 기념하는 것은 뭐냐? 1928년 한인샘 주시경의 제자들이 만든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날 96주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반영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훈민정음 창제다. 창제절로 바꾸어서 기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한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바르게 바꾸어야 한다. 왜 이걸 한글이라 했을까? 훈민정음의 의미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글로 둔갑시켰어요. 자, 훈민 가르치는 혼자 맞죠? 말로서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 흐르듯이 가르칩니다. 몇 천자입니까? 민자는 백성민자입니다. 이 민자는 참 무서운 한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하죠. 국민을. 이 민은 어떤 뜻이냐? 눈이 찔린 노예입니다. 노예. 포로, 전쟁 포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로서 찌르는 것으로서 눈을 찔러 놓은 그 모양입니다. 이 민. 그래서 이는 뭐냐? 지배층. 민은 피지배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은 물론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지만 백성을 가르치는 발은 뭡니까? 이거 무슨 답입니까? 소리 아닙니까? 소리. 소리가 뭡니까? 음가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세종대왕께서 정말 글자를 만들고 싶었다면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정확한 바른 글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바른 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께서 세종의대 훈민정음 정인지 선생님이 쓰는 데서는 바로 음으로 나타납니다. 소리입니다. 무엇을 읽기 위한 소리냐? 무엇을 읽기 위한 소리겠어요? 그 당시 글은 뭡니까? 그 당시 글이 뭡니까?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사용했는 글은 뭡니까? 한문 아닙니까? 맞죠? 한문을 정확하게 발음 내기 위해서, 발음대로 읽기 위해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한문을 아는 조선인이 몇 명 됐고,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네? 10%. 예, 어르신 말씀 맞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은
그러하는 분이 퍼센트가 안 나옵니다. 0.000 뭐 이래가지고 1에 나올 겁니다. 지금 정말 좋은 세상 만났습니다. 어제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글 배우십니다. 네, 농담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 만났습니다. 특히 여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불행한 세대이면서도 행복한 세대입니다. 시집가서 시어머니 구박 많이 받으시고 지금은 누구 눈치 봅니까? 네, 잘 아시고 안 볼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행한 세대지만은 정말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좋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국민의 10%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문을 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민입니다. 글자 아는 사람, 한문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음을 표시해서 읽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얼마나 애국심도 없나? 뭐 자주정신도 없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인 학자 가운데 북경에 가서 공부한 사람, 남경에 가서 공부한 사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음이 다 달라요. 왜? 중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세밀하게 나누면 뭐 수백 언어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도 5개 언어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언어권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하면 말로서 안 통합니다. 문자로서는 통해요. 이것이 바로 한자가 가진 위대한 점입니다. 글자로서는 통한다. 그래서 필담을 했다는 이야기 있죠. 필담. 글을 써서 이야기를 나눴다. 남소를 했다. 글자로서는 통한다. 이게 앞으로 전 세계가 멸망하고 난 다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과거의 문물을 뒤져볼 때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자밖에. 다른 것은 뜻을 해석할 수 없어도 한자만은 해석할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이 한문입니다. 우리는 한문을 같이 배워야지 우리 글을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봅니다. 저는 논술 시험 대학에서 보는 것,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것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그 함정이 있습니다. 논술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좌파들이 중심이 되어 논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논술 학원에 가서 좌파들을 길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왜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이 필요하냐? 대학 들어가서 전공에 맞는 논술을 가르치면 됩니다. 이과 학생이 문과 논술을 하고 문과 학생이 이과 논술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논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논술 교육의 목적인데 우리는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그 시간에 한자 1800자를 가르치면 평생 도움이 된다. 어휘력도 늘어나고 이해력도 늘어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생 가지고 다니는 무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사는 거죠. 논술 시험은 또 함정이 있는데 뭐냐? 채점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이런 사람을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분으로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채점하겠습니까? 아침에 집에 나올 때 마누라한테 엄청나게 시달렸다. 잔소리 팍 듣고 논술 시험 채점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가 팍 낮아집니다. 그때 걸리는 애들 버려요.
아주 막 기분이 좋다.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채점할 때. 그 다음 또 하나. 좌파 생각을 가진 놈이 우파 생각을 가진 사람의 학생의 논술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수가 잘 나가겠어요? 학각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논술의 함정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논술 시험 폐지하자고 말씀하십시오.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에 맞는 논술 실력을 길러라. 근데 대학에 가면 대학 교수가 논문은 쓰지만은 논술을 가르칠 만한 자기 전공 분야의 논술을 가르칠 만한 힘이 있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신문 사설을 하나 써달라. 그 당시 꽤 비용을 많이 원고료를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서 써달라니까 전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어 못 쓴다는 거지. 신문 사설 원고지 5매 내외입니다. 안 쓰겠다는 거야. 돈 주겠다는데도 안 쓴다는 거야. 왜? 그 논술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공정과 상식 가지고 요새 윤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 이야기하는데 공정과 상식을 정말 실현하려면 논술 시험 이걸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 10% 한문을 아는 10%가 한자를 읽는데 다 다르게 읽는다. 그래서 세종임금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자는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다. 동이족이 우리 조상 맞습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지요.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서 한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쓰다가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 읽는 의미 없어요. 불편하더라. 그래서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창제하셨어요. 창제하신 날이 1443년입니다. 그 다음 반포를 언제 했습니까? 반포를 46년에 했죠. 1446년. 그런데 한글날을 기념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446년이요. 이걸 가지고 해서 577년이 된 겁니다. 왜 3년 늦게 합니까? 창제하셨다면 144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글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왜 3년이나 늦게 하느냐? 저는 이것도 아주 제게는 불편합니다. 이미 창제할 때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3년간 시험을 해서 46년에 반포를 했다. 그러면 창제 아닙니까? 창제. 그러면 국민들은 창제절로 기념을 합니다. 3.1절, 광복절,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제헌절, 뭐 등등 있듯이 그와 같이 적을 높여서 국민정음 창제절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5분 내외, 긴 것은 20분 미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천자문은 지금 5회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사자성어와 치매 예방 이게 아마 19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화면이 조금 괜찮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자를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조합된 것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자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수업을 듣는 명심보감을 듣는 분들이 향교에서 10여 년씩 배운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김 교수를 한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향교에 가기 전에 향교에 갈 때라도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한자를 재미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봐도 한자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를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야, 대단하다. 너 참 똑똑하다 하죠. 혹시 뭐, 야, 이 무식하다, 뭐 그런 거 말하고 하노? 이렇게 한 적 없지요. 똑똑하다. 아니, 너 참 기특하다. 그렇게 해서 칭찬해 줍니다. 그렇다면 한자는 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기특하고 참 장한데 왜 그 공부를 하시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자기 자식을, 자녀를 사자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한자를 야매로 하고 있어요. 야매라 해서 미안한데 뒤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과외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빈익부, 부익부라고 해서 가난한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영원히 한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집안, 좋은 집안의 자녀들은 한자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잘 된다. 한자 공부 잘하니까 또 뭐가 잘 돼요? 논술이 잘 됩니다. 논술이 해결된다. 좀 무게 있고 품이 있는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한자 안 하면 그냥 유행가 가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기획 균등, 상용한자 1800자, 중 900, 고 900 이것을 교육부에서 제대로 가르치라고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지 한자는 정말 제대로 된다는 거, 한자 교육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요 앞머리만 살려야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에 가발을 맞추었습니다. 가발을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찾는 날 한 번 딱 쓰고 집에 모셔놨습니다. 불편해요. 그러고 제 자신을 위장하기가 싫어. 있는 그대로 살자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워요. 예? 자연스럽다고요. 예.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막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우스개 이야기 해도 됩니까? 이거 음담패설이라고 보면 음담패설이 될 수 있고 이런데 뭐 그런 게 해석이 나습니까? 혹시 음담패설 듣기 싫은 분 손을 들어주세요. 없어요? 재미있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묻는 게 아닌데 그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뭡니까? 맨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게 다리를 많이 벌린 사람. 이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둘이 의지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건 뭡니까? 이건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람 아닙니까? 맞죠? 사람이 팔을 벌리고 저기는 이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크다. 이건 뭡니까? 뭐 큽니까? 예, 어느 분입니까? 맞습니다. 그 시기가 큰 겁니다. 여기는 그 시기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큰데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여자를 뜻한다. 달린 게 없어. 달린 게 없어. 여자를 뜻하고. 근데 지금 그 구분은 없어. 다 크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클 때 남자를 상징합니다. 또 태조 이성계한테 처음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클테자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편분들 거시기가 크면 크게 찍고 적으면 적만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삐뚤게 썼지요. 약간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안 쓰지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지요. 남자 거시기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혹시 그 확인 모르시는 분은 오늘 가서 남편 보고 시라고 봐라. 보다 확인하십시오. 만약 굽어 있지 않고 똑바르면 저한테 항의하십시오. 약간 이건 뭡니다. 이 태와 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큰 사람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애완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애완견. 그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개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애완견이 올라오니까. 요새 뭐 젊은 부부도 나이 드신 어르신 부부도 개 데리고 개 모시고 다녀. 이거 완전 개파야. 개나라야. 개나라. 이건 뭐겠어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써요.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모을집, 모일집, 모은다는 겁니다. 또 집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쓸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건 뭐냐? 사람 사타구니에 있는 거식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거식이 하니까 조화가 웃으시는데 이 거식인데 이게 뭐냐? 정액이 차 있는 정액을 채우는 거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식이 맞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모인 정액이 이게 무슨 답니까? 이제 검자 맞죠? 이것이 열리는 겁니다. 열렸다. 오늘 방출은 열리고 감추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정액이 꽉 차서 있다가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관계를 해서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머금을 함. 머금는다. 입에 머금는다. 또는 아래 입에 머금는다. 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임신이 됩니다. 바로 행간내면 안 되죠. 머금는다. 머금을 함. 이거는 입국다.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액이 흘러내리니까
흘러서 그것을 딱 뭐랄까 임신할 수 있도록 머금고 있다. 위험합니다. 생각력.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앞에 나갔습니다. 뭘 생각하겠어요? 모든 생각. 자, 옛날에는 놀이가 없어. 별로 할 놀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흘러내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여섯 룩 맞지요? 네. 이건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이 여섯이다가 아니고 사람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땅 위에 서 있다. 설립 맞죠? 그러니까 여섯육을 사람이라고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문을 가르치는 분들도 여섯육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왜? 모르니까. 사람. 이거 뭡니까? 그럴문. 이게 왜 그럴문자가 됩니까? 이게 그럴문이고 글문이라고 합니다. 글. 문이 가슴에 문신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슴에 문신을 새겨. 또 죽으면 문신을 새겨줬다. 아름답게 꾸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문자의 원래 문자. 문이문자가 이거죠. 문신한다 할 때. 여기면 그럴 문도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글자가 맞습니까? 앞에 거. 이거 맞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지금 어디로 맞지만 지금 현재 쓰이는 거는 아, 그래.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언덕한, 썩불한. 옛날 원시인들이 집을 못 짓고 있을 때 물 속에 살았던 그 석굴입니다. 석굴에서 뭘 하느냐? 알을 생산하고 있어요. 알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석굴 문 밖에서 위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산모가 편안하게 생산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석굴 위에서 지키는 겁니다. 짐승이나 자빈이 오지 말라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나을 때는 지키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육이 사람이 써가지고 생산하니까 석굴에서 자녀를 낳으니까 지켜라 그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길교단. 사길교단. 이 옥편 보면 10번째 보면 사길교도 있고 혼례할교가 있어요. 혼례가 뭡니까? 짐승들이 거시기 하는 거 그게 혼례죠. 혼례할교. 그래서 성교, 교미 이런 말
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게 여섯 육자에서 사람이 써 있는 다리입니다. 자, 혼례할 교, 성교할 교. 이럴 때는 어떠냐? 다리를 꼬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어떤 뭐랄까 절정에 이를 때 다리를 꼬아봤다든지 또는 꼬는 걸 보셨습니까? 이 바로 뭡니까? 다리를 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도 종이 이거는 꼬리 밑에 몸에서 털이 나 있는 것이니까 이 성자가 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떻게 본성을 담고 있는 그런 한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성품 성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성생활할 때는 성생활 성성자 맞지요? 왼쪽에 있는 것이 마음심 아닙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십니까? 마음이 생겨야지 할 수 있는 게 성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음이 생겨. 마음이 안 생기고는 할 수 없다. 한자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 이제 기다리시구나. 그래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서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 마음 안 생기면 거부하죠. 그 맞죠?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가 강압적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폭행, 강간이.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남편이 땡기면 하는데. 근데 아내가 땡겨서는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안 생기는데 거시기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 아까 언덕한이다 했습니다. 언덕 위에 이것은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람의 변행입니다. 언덕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태할 위에 원래 글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걸 적어놨어요. 이것은 뭡니까? 무슨 가라고 합니까? 요게 있고 부수 위에 2획에 나오는데 밑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요게 경부절이라고 해요. 요게 음이 절입니다. 절. 경부절.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구호라. 군대에서 쉼표로 사용하는 구호. 이게 바로 경부절입니다. 밑에 올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다 경부절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뭡니까? 예. 근데 이것이 말본의 뜻이 있어요. 말본. 옛날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에 종이가 나올 예의 책. 어떤 책입니까? 목간, 주간 맞죠? 목간, 주간 이런 책. 대나무를 주로 많이 사용했고 나무를 다듬어서 사용했어요. 여기에 글자를 쓰고 이것을 쭉 흐트러지지 않고 두 줄로 묶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정자가 이릅니다. 이걸 말을 하면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 책이
이것이 뒤에 와서 이렇게 이것이 책책자에 정자로 되어 있죠. 정자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속자입니다. 속자를 지금 정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그런데 이 책인데 책은 볼 때는 쫙 펴가 보지. 네.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저거요. 말아. 그러니까 요 밑에 요것은 병구전하고는 또 아무 관계 없어요. 돌돌돌돌 만다는 걸 그래 보여줍니다. 그럼 위에 것은 뭐냐? 이것은 뭐 이게 주먹건자. 주먹건자 요것만 하니까 주먹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밑에 손수를 쓰였습니다. 이게 주먹건자. 권투를 한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 권투 아닙니까? 그렇죠? 권투. 자,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입니다. 주먹을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앞이 일을 하고 하면 손가락이 다 붙어 안 보인다. 떨어진 듯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는 주먹이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손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답입니까? 어조사 호자예요. 어조사 호자인데 이게 손을 흔든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흔들어 가지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를 호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 발치간 놈들이 어른이 손으로 이렇게 흔드니까 못 본 척 한다. 못 본 척 하니까 뭘 붙입니까? 입으로 말하면서 야 이놈아 이리 오너라. 이놈아 하고 소리가 들리고 손이 흔들리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때 상당히 그래서 이것이 손수가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손, 요것은 흔들리니까 손가락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겁니다. 그래서 말권자도 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책을 만다 그런 의미가 있고 싸움 숫자가 나왔는데 싸움 숫자는 두 사람이 써가지고 서로 싸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책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싸우는가? 임금의 깃대를 세우는 겁니다. 임금, 이 나라의 임금과 이 나라의 임금이 싸운다. 깃대를 세웠어요. 임금 상징하는 깃대를 세워놓고 싸우잖아요. 옛날 전쟁은.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두고 이것은 뭡니까? 홍두라고 하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아십니까? 다른 뜻을 알아야지 한자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네? 홍두. 이거는 홍과는 관계없는데 홍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차용했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홍두로 쓰고 이것은 제기. 제기. 음은 두고 뜻은 제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 그러니까 싸우는 게 왜 싸우느냐? 두 나라가 싸운다 이겁니다. 왜 싸우겠어요? 제기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기를 뺏기 위해서 싸우는 제기. 이 제기가 어떤 뜻이냐?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권리입니다.
나라를 처음 만들면 중국에서는 태산에 가서 봉선제를 하죠. 한나라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계획이 이걸 뺏는다. 내가 천하의 최고다라는 제사를 지내는 권리를 나는 가지고 있다. 뺏었다. 제7회까지 하고 있는 게 싸움 투의 이유입니다. 근데 또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콩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콩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뭐냐? 뭡니까? 마디촌이죠. 마디촌. 법도에 맞는 마디다. 법도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마디촌이 나오면 손의 뜻이 있다라고 연상을 하셔야 돼요. 싸우는데 손으로 제기를 뺏기 위해서 싸운다. 식량을 뺏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겠습니까? 쓸 수 있죠. 설명하면 들으면 어디가 나신 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기를 뺏기 위해서, 콩을 뺏기 위해서 싸운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걸 갖다가 한자를 풀이해 놓은 책을 보면 굉장히 요상하게는 이상하게 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저는 그걸 다 무시합니다. 왜? 현재 정자로 된 이 한자를 잘 살피면 이것을 정자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많이 찾아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찾아야 될 뜻을 찾아야 될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릇 있다. 그릇이 몇 개 있습니다.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릇을 개가 지키고 있다. 개밥 그릇 4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릇을 2개 뺏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곡을 하나 울곡자. 개가 슬피 운다. 또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릇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 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네, 지들 패. 지들 패.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짓는다. 사람한테 말하고. 이게 바로 지들 패. 이런 걸 연결 지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한자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앞으로 저한테 배워보겠어요. 네. 이리 불러주시면 제 시간 나는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다가 뭐 설명할 걸 까먹었다. 나이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까먹으면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되지. 치매다 반드시 치매에 걸립니다. 이게 병입니다. 어리석을 칩다. 이게 병이란 모든 병은 이자를 담고 있어요. 이자를 겹쳐 싸고 이자 안에 병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병지를 질 또 이게 지금 병경 이런 게 다 병에 관이 되는 게 다 이게 들어가는 치질 절에 있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 치질이다. 스님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치매에
처음 시작은 뭐나 의심하는 데서 시작입니다. 의심하는 데.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데서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약자를 R자를 써요. 이것도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지 많이 한다고 떠드는 게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그 다음 몇 자는 뭐냐? 나무 위에 이불 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과일도 없는데 나무 위에 이불 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이 합니다. 이거 무슨 자리입니까? 예? 소. 무슨 소 때입니까? 새, 돼지어, 물, 소. 그러니까 새가 입이 3개가 있어. 새 입이 3개가 있으니까 시끄럽게 운다. 새가 때를 지어 물소. 이렇게 울면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야 돼. 손을 붙여. 잡을 줘. 새가 오니까 잡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이라고 해요. 잡을 줘. 자기 마음을 잡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은 자기 마음 잡는 것밖에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죠? 자기 마음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조심, 잡을 줘.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작은 소자를 써요. 샤오신, 마음을 적게 하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 여기는 입이 3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 새 축자인데, 요거는 새가, 꼬리가 짧은 새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새가 앉아있는 모습, 새축. 새를 나타내는 것은 새도, 새축, 부수 214자 가운데는 2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을자를 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물 위에 떠있는 새를 오리 같은 것을 연상해가지고 새다라고 하는데, 새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 주장하는 거예요. 자, 새추, 새조. 그런데 새가 3마리가 있어. 이게 바로 모일 집자입니다. 이게 원래 글자인데 복잡하니까 한 단어 생략해서 모일 집자, 모을 집자를 지금 현재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숫자는 8일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고 오래 기억하고 또 쓸 수 있는 힘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제출. 이 좋은 호텔. 왜 좋습니까? 여자가 아들. 예, 여자가 아들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있어요. 그냥 여자를 어머니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런 겁니다. 여자.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제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미 못자는 겁니다. 어미 못자는 쓰는 순서가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에서 분명히 나온 겁니다.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교차되어 있어요. 다리 부분 올라가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모를 왜 여자였다 어미 못자인데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으냐? 이겁니다. 아들이 입으로 젖 하나를 물고 있어요. 젖을 빨래고. 또 한 손으로는 어미 꼭지를 만지고 있어요. 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찍고 할 필요 없지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안 그러고야 이게 좋은 호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걸 굳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서 좋다. 어머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여자와 남자가 붙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게 있는데 이렇게. 자, 이거 뭐겠습니까? 무슨 예, 없을무도 되고 말무도 되죠. 말을 하면 되네. 없을무, 감차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 젖이 나오는 브라더를 채워. 브라더를 채워. 그래서 젖을 보이지 마라. 말무, 강한 금지사항. 젖을 보이지 마라. 여기까지 저는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들 낳은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가슴을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보신 기억 있죠? 지금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미안한데. 왜? 나 아들 낳아서 그런 뜻입니다. 수덕사에 가면 그 절에 들어가는 그 상가가 있는데 한 상가에 절구지를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을 둘 업고 있어요. 그리고 절구지를 하는데 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 아들 둘이라 자랑합니다. 왜 그 좋은 전통이 지금은 안 이어지는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예, 그 웃자가. 근데 이게 아까 세을의 뜻이 없다는데 그럼 이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세을. 이건 제가 처음 밝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다. 사람, 납작 엎드린 사람입니다. 이건 뭡니까? 몸기, 자기 아닙니까? 사람 몸입니다. 몸기.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고 이것은 더 납작하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게 뭡니까? 거린, 글씨.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거린 아닙니까? 이 빌어먹는 사람이 몸을 조금 덜 낮춰가 되겠어요?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납작하게. 윗사람에게 납작하게 엎드려야지 빌어먹을 수 있다 하는 뜻이 이 글자 속에 담겨있다. 세월하고는 다른 뜻하고는 다른 뜻으로 전용된 것, 차용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완전한 사람의 뜻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능가고 제 할 이야기는 아직 많고 상담을 더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네. 바쁘신 분 가십시오. 근데 저는 가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죠. 왜 이게 스스로다가 자기를 나타내는가? 이것은 코의 뜻입니다. 옛날에는 코비로 사용했어요. 코비. 코비는 뭡니까? 이게 코비입니다. 자, 이 코비를 보면 위에 스스로 다가있죠. 코를 나타낸다. 이 스스로 나타내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걸 줄기라고 해요. 준다. 코 밑자인데 밑에가 음을 나타내고 위에 것은 뜻을 나타냅니다. 자기라는. 그래서 코비 밑에 이게 이제 스스로 다로 쓰이면서 코비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줄빗자를 썼을까? 음담패설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코를 누구한테 줍니까? 코가 뭡니까? 남자의 코가 뭘 상징합니까? 거시기를 상징하죠. 거시기를 줄 때는 밭대기 하나 갖고 밭대기 하나 정도는 줄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지 저게 제대로 주는 거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스로 자자여서 위에 둥근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런 글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중국에서는 없거든. 그래서 한일로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머리 숫자에 옛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 위에 둥근 것이 뭐냐? 이마 아닙니까? 이마. 이마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마가 뭡니까? 머리가 아닙니까? 머리에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100백의 보다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00백의 옛날 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코 위에 이마가 있다. 코 위에 이마가 있고 이것이 두 글자로 나누어집니다. 발생합니다. 요겁니다. 아까 머리 숫자 이야기했죠. 머리 두 개 나옵니다. 머리 두 개는 나와요. 요게 의미고 요게 뜻입니다. 이 왜 머리 두 자를 이렇게 썼겠습니까? 머리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조상 섬기는 데 사용하죠. 조상 섬기는 제사에 사용합니다. 이걸 생각해요. 조상 섬기는. 그 다음에 콩도 먹는 것을 항시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뜻이 바로 이 머리 숫자의 뜻입니다. 그럼 요 숫자는 아까 그릇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기두, 이것은 그릇명입니다. 그릇명은 뭐냐? 이거는 탕을 담는 그릇. 그릇명. 이것은 전을 담는 그릇. 전을 담는 제기. 둘 다 제기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보는 옆에 코 옆에 뭐가 붙어 있어. 뭡니까? 귀. 돌이 붙어 있죠. 뭐 귀까지 다 포함해서 돌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눈치 빨라 좀 여기에 호빗자가 스스로 다 호빗자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위에 한이를 포함하는 머리수가 되고 양쪽에 볼을 포함해서 남면자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연결성, 연관성을 설명하면 한자는 이해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걸 설명 안 하면 한자는 항시 어렵습니다. 한자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필순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필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수 214자 이 필순만 알게 되면 한자를 필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한자는 부수 214자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부수 214자만 알면 결합된 순서대로 쓰면 한자를 바르게 쓰게 됩니다. 또 부수의 필수를 알면 모든 한자를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부수의 순서. 또 부수의 획수를 알면 모든 한자를 꼭편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획수 계산이 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것이 다 해결입니다. 네, 지금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면자, 좋은 호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우신 분은 제 유튜브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 계속 좀 듣고 싶다 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마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이 유인물 하나 더 설명을 못했는데 이 유인물을 가지고 한 두어 달 강의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만 가지고 오늘 굉장히 아쉽습니다. 해우소 4번에 보면 쉬우면서도 유익한 건강. 해우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시고 물 한 컵 마시고 화장실 가셔가지고 대소변 배설하시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입 닫기 잠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입 닫기. 시야가 안 좋으신 분은 대부분 잠드시기 전에 안 닦는 거예요. 간식 실컷 먹고 그냥 들어놓고 그러면 반드시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덮어 씌워야 됩니다. 저도 덮어 씌운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임플란트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쇠면을 가져와라. 화장보다는 쇠면이 훨씬 더 얼굴을, 피부를 좋게 합니다. 그 다음 목과 배를 문질러라. 오늘 부부간에 하면 더 좋아요. 목과 배 서로 비벼주고 문질러주면 좋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목을 많이 문질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자. 어떤 분들은 음식 앞에 놔두고 불편, 투정을 하는데 이건 건강을 버립니다. 음식 가지고 이거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하는 사람 가운데 건강한 사람 좀 못 봤어요. 참 정성이 들었다 좋다라고 감사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에 감사하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 나쁜 것은 하나도 제로.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하라. 10사람을 만나라. 여러분들 지금 행복한 분입니다. 한 30분 정도 모셨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천자 정도 써라. 그 다음에 만보 정도 건강에 맞추어서 걸으시라. 그 다음 콜라겐, 비오틴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드시면 정말 건강에 좋아집니다. 이건 저는 약장수 아닙니다. 약장수 콜라겐 드시는 분 시험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건 진짜 연세 들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에 건강,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추천합니다.
제가 마지막 망리를 위에 망리를 하나 흔들거려서 치과에 갔더니 세 군데서 다 뽑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콜라겐이 집에 있어서 저는 그거 안 먹어서 있어도 안 먹었는데 그걸 막 그냥 안 먹어봤어요. 하루 지나니까 약간 좋아져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한 80~90%가 왕상회복이에요. 지금은 같이 음식 다 씹습니다. 콜라겐도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 콜라겐, 어린 물고기 어린 콜라겐. 그게 좋고 입자가 하루 여러 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약품으로 나오고 그거 사면 되는 예. 그러면 약국에도 있고 다 합니다.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드셔도 돼요. 부작용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언제 뭐 10년 뒤에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부작용은 지금까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문의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저는 실명제입니다. 밑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예. 그 일식 백화점 마음인데 열사를 만나라 했는데 저는 이제 10번씩 다들 10번씩 우사라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백은 뭡니까? 백자 쓰라. 예, 백자 쓰라. 천자는 읽어라. 천자. 백자 쓰고 천자 읽어라. 그러니까 신문 사설 하나 정도 이상 읽으면 천자. 저는 어디 가서 보이게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돈 안 드는 건강법입니다. 다음에 오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과 불에 대해서 물불을 가릴 수 있도록 물과 불, 사람, 나무와 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저를 위에 간판에 내 얼굴을 일타 강사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건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적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제 강의의 제목에다가 일타 강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타 강사가 들려주는 천자문 되게 다른 분한테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타 강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70분 동안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상용 한자 1800자 천자만 해도 어려운데 1800자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1800자 다 지금 익히지 못하죠. 네,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오늘 김종환 교수님이 생활 한자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지금 한자를 강의를 해주시는 도움이 됐죠. 예. 명강의에 우리 보다관님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을 가져왔습니다. 1인당 2장씩 드리겠습니다. 2장씩 드리는 이유는 가져가셔가지고 배우자에게 붙여달라 하세요. 혹시 또 애인한테 가져가서 붙여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또 이래 선물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나가시면서 우리 사무처장이 줘서 두 배씩 배부를 할 겁니다. 예. 하시고 오늘 5,000원 나오신 김에 같이 전심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원식당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